절대 아침 공복에 이 과일 드시지 마세요. 뼛속이 조용히 비어갑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8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대 이후 과일을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 중 3명 중 7명이 골밀도가 낮아졌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알고 계셨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과일은 뼈 나이를 5년에서 10년씩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뛰어놀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수 교수님이십니다. 75세지만 60대처럼 보이십니다. 35년간 뼈 건강을 연구하시면서 본인도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오셨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뼈를 비우는 과일 3가지. 둘째, 뼈를 채우는 과일 3가지. 셋째, 과일 먹는 황금 시간과 양. 10분만 투자하시면 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먼저, 왜 과일이 뼈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딱딱한 기둥이라고요?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창고입니다. 집 안에 금고와 같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듯이 뼈 속에는 칼슘과 미네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가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산성 쪽으로 기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한국인의 73%가 만성 산성 체질입니다. 3명 중 7명이 이미 뼈가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혈액이 조금만 산성으로 기울어도 몸은 즉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뼛속의 알칼리 창고입니다.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는 겁니다. 이 과정이 1번, 2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에 물때가 기듯이 뼛속이 천천히 비어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십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서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돌아가십니다. 자식들 앞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과일과 뼈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 속 당은 흡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힘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 당을 금방 처리합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듯이 말이죠. 췌장이라는 공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 당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공장 속도가 절반으로 느려집니다. 처리되지 못한 당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몸은 산성으로 기울고 뼈에서 칼슘으로 꺼냈습니다. 이 악순환이 매일 반복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과일을 식사 사이에 자주 드시는 분들의 골밀도가 2년 만에 평균 8.3% 감소했습니다. 반면 과일 섭취 시간을 조절한 그룹은 오히려 2.1% 증가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차이가 5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골절 위험이 3.2배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서집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식들 걱정정을 끼치게 됩니다. 손주들 결혼식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이 뼈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당의 흡수소 속도입니다. 빠르면 뼈가 비고 느리면 뼈가 채워집니다. 기억하세요. 과일 자체가 나쁜 곡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더부룩할 때 배를 드시나요?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배 한 조각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배는 소화에 좋다고요. 그런데 이 습관이 뼈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배는 겉으로 담백해 보입니다. 물이 많아서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잘 익은 배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배 한 개의 당 함량은 각설탕 7개와 같습니다. 7개입니다. 건강하다고 먹는 과일에 각설탕 7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속이 편한 것 같아서 자꾸 손이 갑니다. 여러분은 배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드시나요? 식사 후에 드시나요? 공복에 드시면 큰일 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배를 먹은 그룹의 혈당이 15분 만에 47mg/dL 상승했습니다. 이건 밥 한 공기 먹은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배 한 개가 밥 한 공기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몸이 산성으로 기울고 뼈에서 칼슘을 빼서 균형을 잡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배를 아침마다 드시는 분 계시죠? 1년 동안 매일 드셨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셨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골밀도가 3에서 5%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70대의 이 수치는 골절 위험 1.8배 증가를 의미합니다. 속 편하자고 드셨던 과일이 뼈를 조용히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5년간 아침마다 배 반 개씩 드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아침에 과일 드시나요? 배를 드신다고 하셨더니 당장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뼈를 망가뜨리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한 번에 통째로 자주 드셨다면 지금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배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복은 피하시고 식사 후에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과일, 배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기억하세요. 배는 식후에 조금만.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겨울철이면 홍시나 곶감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시죠? 한두 개씩 TV 보면서 드시거나 손주들 올 때 내놓거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뼈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홍시와 곶감의 문제는 당의 농축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곶감 1개의 당 함량은 각설탕 12개와 같습니다. 12개입니다. 배보다 거의 2배입니다. 작고 부드러워서 1개, 2개, 3개 쉽게 먹게 됩니다. 그때마다 각설탕 12개씩 먹는 겁니다. 하루에 곶감 3개 드시면 각설탕 36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시는 더 위험합니다. 당이 젤리처럼 묽게 녹아 있어서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홍시를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10분 만에 58mg/dL 급등합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10분입니다. 바보들 먹어도 이렇게 빨리 안 오릅니다.
이때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동시에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서 뼈에서 알칼리 성분을 빼서 균형을 맞춥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홍시 한 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드셨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시와 곶감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60대 여성 그룹의 골밀도가 2년간 평균 11.2% 감소했습니다. 11.2%입니다. 같은 나이 대조군은 3.8%만 감소했습니다. 약 3배 차이입니다. 2년 만에 뼈가 3배 빨리 약해진 겁니다. 손주들 준다고 사두셨던 곶감, 본인도 맛있어서 드셨던 홍시가 뼈를 빠르게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2세 이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겨울마다 곶감을 좋아하셔서 하루에 2, 3대씩 드셨습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간식으로 딱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골다공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으셨고 곶감 때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곶감이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뼈를 망가뜨리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과일, 홍시와 곶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하세요. 홍시와 곶감은 일주일에 1터 2개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실 겁니다. 대추차 즐겨 드시는 분 계시죠? 생대추 간식처럼 드시거나 건대추 집에 항상 있거나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추는 한방에서도 좋은 약재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추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 성분입니다. 탄닌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감을 먹을 때 떫은 맛 나시죠? 그게 탄닌임입니다. 이 탄닌이 위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물과 뭉쳐서 단단하게 굳는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고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몸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건대추는 생대추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탄닌이 3에서 4배 농축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건대추 5알의 당 함량은 닭설탕 8개와 같습니다. 작아서 많이 먹게 됩니다. 차에 띄워 마시면서도 건져 먹게 됩니다. 그때마다 농축된 당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대추를 어떻게 드시나요? 차에 넣어 드시나요? 간식처럼 드시나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추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60대 그룹에서 요추 골밀도가 3년간 9.7% 감소했습니다. 대추를 거의 먹지 않은 대조군은 4.2%만 감소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대추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과일, 대추를 말씀드렸습니다. 탄닌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농축된 당이 뼈에서 미네랄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하세요. 대추는 일주일에 2턴 3회, 소량만.
자, 지금까지 뼈를 비우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 물기가 많아 한 번에 많이 먹게 되고 당 흡수가 빠릅니다. 각설탕 7개입니다. 둘째, 홍시와 곶감. 당이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각설탕 12개입니다. 셋째, 대추. 탄닌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3가지 과일은 공복에 자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과 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뼈를 채우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일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이 35년간 직접 실천하신 방법입니다. 비용은 하루 500원도 안 듭니다. 첫 번째로 좋은 과일입니다. 새콤달콤한 키위입니다. 60대 이후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키위의 비밀은 비타민 C입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키위 1개에는 비타민 C가 레몬 2개 분량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가 왜 뼈에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뼈는 콘크리트 건물과 같습니다. 콘크리트만 있으면 튼튼할까요? 아닙니다. 안에 철근이 있어야 합니다. 철근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뼈 안에도 철근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비타민 C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뼈 안의 철근이 약해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수도꼭지에 필터를 달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있으면 물이 천천히 나오죠? 키위의 섬유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몸이 산성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꺼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키위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매일 키위 1개씩 6개월간 섭취한 60대 그룹의 골밀도가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대조군은 0.8% 감소했습니다. 4% 차이입니다. 6개월 만에 4% 차이가 났습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 약 없이 키위 하나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하루 300원입니다. 약 한 알보다 쌉니다. 첫 번째로 좋은 과일, 키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C가 뼈의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고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키위는 뼈의 철근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과일입니다. 겨울철 익숙한 귤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뼈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귤의 장점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뼈 주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야 칼슘이 뼈까지 잘 전달됩니다. 수도관이 깨끗해야 물이 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끼면 물이 안 나오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한 귤의 신맛은 구연산입니다. 이 구연산이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듭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립니다. 롤러코스터처럼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뺐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일본 후지타 의과대학 연구에서 귤의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매일 귤 2개씩 1년간 섭취한 폐경후 여성 그룹의 골밀도가 평균 4.1% 증가했습니다. 대조군은 1.2% 감소했습니다. 5% 이상 차이입니다. 1년 만에 5% 이상 차이가 났사입니다. 귤 2개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하루 500원도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이보다 싼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과일, 귤을 말씀드렸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구연산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귤은 뼈로 가는 길을 청소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과일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과일입니다. 덜 익은 자두입니다. 잘 익은 자두 말고 덜 익은 자두입니다. 왜 덜 익은 게 좋을까요? 잘 익은 자두는 당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자두에는 특유의 신맛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맛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탄탄하게 남아 있어서 씹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래 씹을수록 당이 천천히 몸에 들어갑니다. 입에서 이미 소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자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뼈 주변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관입니다. 염증이 뼈를 공격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폴리페놀이 이 염증을 진화합니다. 염증이 줄면 관절이 편해집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립니다. 허리가 덜 아픕니다. 걷기가 편해지면 뼈 건강을 위한 운동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연구에서 자두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말린 자두를 매일 5개씩 6개월간 섭취한 폐경 후 여성 그룹의 골밀도가 평균 5.5% 증가했습니다. 5.5%입니다. 이건 골다공증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 없이 과일로 이런 효과를 본 겁니다.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자두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과일, 덜 익은 자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맛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폴리페놀이 뼈 주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3알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자두는 뼈의 소방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뼈를 채우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키위. 비타민C가 뼈의 기둥을 튼튼하게 합니다. 뼈의 철근입니다. 하루 1개. 둘째, 귤.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뼈로 가는 길 청소부입니다. 하루 1-2개. 셋째, 덜 익은 자두. 폴리페놀이 뼈 주변 염증은 줄여줍니다. 뼈의 소방관입니다. 하루 2-3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최순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3년 전 골 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키위 1개, 점심 후 귤 1개, 저녁 후 자두 2알. 딱 이것만 6개월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골밀도가 4.7% 상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약 없이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요. 최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과일 3개로 뼈가 좋아지다니 우리 딸한테도 알려줬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먹는 시간과 양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뼈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영수 교수님이 35년간 연구하신 핵심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드시나요? 식사 사이에 드시나요? 식사 후에 드시나요?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로켓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 포스이 급등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먹은 뒤 30분 이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는 위에 음식물이 있어서 과일의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필터가 있는 것처럼요. 혈당이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식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양입니다.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나요? 조금씩 나눠 드시나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적정량은 주먹 반 개 정도입니다. 키위면 1개, 귤이면 1~2개, 자두면 2~3알이 적당합니다. 이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주먹 반 개가 적정량입니다. 셋째, 씹는 방법입니다. 빨리 드시나요? 천천히 드시나요? 빨리 먹으면 당 흡수도 빨라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입에서 오래 머물수록 당이 천천히 몸에 들어갑니다. 침에 있는 효소가 미리 당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20번 이상 씹으면 혈당 상승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씹는 횟수서 들려도 30%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세요. 한 입에 20번 씹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먹는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3단어만 기억하세요. 식후, 소량, 천천히. 이 3단어입니다. 식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소량만 드세요. 주먹 반 개입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20번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같은 과일이라도 뼈를 비우는 게 아니라 뼈를 채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거창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도 안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이 35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신 핵심입니다. 첫째, 뼈를 비우는 과일 3가지입니다. 배, 각설탕 7개, 홍시와 곶감, 각설탕 12개, 대추, 탄닌이 칼슘 흡수 방해. 이 과일들은 공복에 자주 많이 드시면 뼈가 약해집니다. 둘째, 뼈를 채우는 과일 3가지입니다. 키위, 뼈의 철근을 만드는 비타민 C, 귤, 뼈로 가는 길을 청소하는 플라보노이드, 덜 익은 자두, 뼈의 소방관 폴리페놀. 이 과일들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당 흡수도 느려서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과일 먹는 황금 원칙입니다. 식후, 소량, 천천히.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주먹 반 개 정도만 2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가지 과일과 3가지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후에 키위 1개 드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 뛰어놀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뼈 건강 지켜봅시다. 또래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몸은 그 변화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좋은 음식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시큰거리시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